이번 시간은 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이음과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근의 이음 부분입니다. 이음. 철근이 소요 길이보다 짧았을 때 이을 수밖에 없겠죠. 철근이 길이만큼 나오는데 이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음이라는 것은 그 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음이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철근하고 이 철근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뭐다? 이음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나무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맞춤이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의자 같은 게 어디든 지금은 막 이렇게 제품화돼가 착 나오는데 옛날은 나무를 짜 맞췄죠. 의자는 그런 것을 맞춤이라 해요. 그래서 맞춰놔 가지고 의자가 오래 쓰면 삐걱삐걱했죠. 연세 드신 분은 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의자 삐걱삐걱 하면 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특히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적응을 많이 했죠. 뒤에 기댄다고 했죠. 의자를 삐득. 그래 하주는 거 아니까 많이 좀 삐걱거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정한 각도로 하는 것을 맞춤이라 하고 길이 방향으로 하는 것을 보통 이음이라 하거든. 그러면 철근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철근은 뭐만 있다? 이음만 있는 거예요. 이음. 그러면 철근의 이음에서 알아둘 건, 그럼 철근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의 세계죠.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한다, 압축력을 부담한다? 인장력을 부담한다 했죠. 잡아당기는. 그래서 먼저 철근의 이음 위치는 아무 데서는 해서는 안 되고요. 이음 위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작용되는 힘은 인장력이고 철근 내부에 생기는 힘은 인장응력이 되겠죠. 철근으로 보면 인장응력이고 거기 작용되는 힘은 인장력이고, 맞죠? 그래서 이것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철근 이음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근 이음 장소는 잡아당기는 힘이 최소인 장소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있죠? 인장력이 최소인 데서 이음 위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 나온 거는요, 지금 현재 그 페이지에서 나온 거는 적어냈어요. 거기 5번이 먼저 냈고, 5번 냈고, 앞전 2번 지문이 언급된 2번. 그리고 그 뒤쪽에 가서 하나 냈죠. 뒤쪽에 164페이지, 거기 보면 125% 나오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한번 언급했거든요. 125%. 그거 가지고 한번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낼 거예요. 여기에서는. 철근 이음은. 그러면, 이음 위치는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철근의 직경이 다른 철근 이음 길이 산정할 때 가는 철근이다, 굵은 철근이다? 가는 철근 직경으로 산정합니다. 이음 길이 산정할 때는. 자, 그래서 항상 여기는 약자편을 들어요. 약자편을 듭니다. 이쪽에서. 가는 철근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에서 철골에서도 저겠죠. 맞댄 용접, 맞대기 용접, 그루브 용접을 했을 때 모재 두께가 다를 때 있죠. 유효목 두께는 모재 두께가 두꺼운 편이다, 얇은 쪽 한다? 얇은 쪽 한다 했죠. 기억나죠? 여기는 잘 모르면 약자편을 들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전에 시험 지문에 언급이 된 거예요. 가는 철근이야, 굵은 철근이야. 근데 옛날에 한 분이 내 친구가 이거 설계를 하는 분, 구조 기술 하는 분이 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물었는가 봐요.
가는 철근이야, 굵은 철근이야. 근데 그 친구가 굵은 철근이라 이렇게 했는가 봐. 그리고 내가 상황했다 틀는데 기본은 이건 내리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라 하니까 그 다음에 답이 없어. 그럼 내 말이 맞다는 거야. 그 친구가 자세히 모르고 그냥 대답을 한 거야. 그건 실제 넣어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고 상식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안전을 위해서 굵은 철이 맞는 거죠, 느낌이. 근데 실제는 계산을 넣어버리면 틀려지거든. 가는 철은 기준이 잡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번에 경량 콘크리트 일반 콘에 연기를 더 둬야 되는 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경량 콘크리트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그러면 가볍다는 건 밀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밀실하지 않다는 건 경량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부착력이 떨어져요. 부착력이. 자, 부착력이란 것은 콘크리트 강도가 커야지 부착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부착력이 좋아지게 꽉 잡아줘야 되거든. 꽉 잡아줘야 되는데 꽉 못 잡아주면 부착력이 떨어지니까 대신 연기를 더 많이 두는 거예요. 하여튼 다 알아둬야 돼. 돌아가면서 낼 거예요. 돌아가면서 낼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기둥의 주거니엄은 자 청고의 3분의 2 이하의 점에서 이음을 한다. 이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 압축부재죠.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잖아. 맞죠? 압축력을 받죠. 힘 모멘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둥이 힐락하면 걸리버가 옆에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행력을 가해줘야 돼. 그래서 압축력을 받으니까 그러면 아까 철근의 이음 위치가 어디라 계세요? 인장 이게 최소인 곳을 하면 된다 했죠. 근데 압축력을 받으니까 인장력하고 관계없잖아. 그러면 사실 사람의 키가 큰 건 아니잖아. 사람의 키가 커요? 몇 메다 돼요? 아니죠. 작으니까 낮은 위치에서 손을 뻗어 낮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게 편해요?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낮은 위치. 그래서 청 높이 3분의 2 이하에서 이어주라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높은 위치에서 이면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 작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밑에 대놓고 올라가서 작업해야 되잖아. 맞죠? 뭐 까치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이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의 주거니엄은 상부근은 자 이거죠. 보를 이을 때 자 보에는 자 이거죠. 기둥이 있고 이 보가 있으면 힘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겨요. 이 그림으로 나타낸 그 힘 모멘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걸 힘 모멘트 도락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지점이에요. 4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을 딱 했을 때 4등분 했을 때 이 끝부분을 담부라고 하고요. 이 기둥 부분을 가까운 담부 센터 중앙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앙부는 흰은 움직임 밑에서 나타내고 여기는 위에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자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손가락 내가지고 이게 담부라 보고 이거 기둥이다 눌러봐요. 휘어지니까 어디가 인장력이 생겨요? 위에가 인장력이 생깁니까? 아래 인장력이 생겨요? 위죠. 상부예요. 그래서 상부에 있는 거예요. 상부에 힘 모으면 돼. 그러면 중앙부는 처지겠죠. 그러니까 밑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장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에서 철근을 잊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인장력이 큰 장소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디테일에 크게 커서 이건 또 시험 낼 수 있어. 이미 냈지만 앞으로 또 냅니다. 얘는 그림 그려서 낼 수도 있고 기둥 있을 때 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철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축방향으로 가는 주근이 주철근. 그래서 갈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축방향 철근 주근만 딱 그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띠철근은 조립을 한 적이 미리 만들어서 조립해요. 저 늑근 같은 거는 기둥의 띠철근이나 보에 조립하는 스트럽 늑근은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게 아니고 밑에서 제작해서 딱 조립만 해요. 결석선은. 자, 그러면 주근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겁니다. 요걸 우리가 4등분 딱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담부. 그럼 담부가 두 개죠. 양담부라케. 양쪽에 담부가 두 개잖아요. 이 센터 중앙부가 있을 때 어디에서 이음하죠? 담부에 여기서는 잊지 말아야 이게 X화 표시는. 중앙부는 어디? 요 가는 데는 잊지 말아야 이게 힘 모멘트도에 나타나. 즉 힘 모멘트가 작용되는 부위는 인장력이 작용되는 장소야. 잡아당기는 힘. 그 장소에서 잊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소에서는 이을 수 있다. 요 장소, 여기 나머지 장소 여기는 이을 수 있고요. X 한 표시죠. 여기에서만 철근 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담부에서는 상부근 잊지 말고 하부근은 이을 수 있고 4분의 1 지점에서 여기서는 요거 이을 수 있고 그 빔철근. 그래서 중앙부는 상부는 이을 수 있고 하부에서는 잊지 말아야 뜻이야. 그러면 이음하지 않아야 될 장소를 정확히 공부해 놓으면 돼요. 이음하지. 그러면 양담부는 상부근은 잊지 말아야 이게. 그리고 중앙부에서는 어디? 하부근 잊지 말아야 이겁니다. 철근 이어서는 안 되는 장소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잖아요. 배 수술했는데 웃기는 사람 들고 가면 돼, 안 돼요? 아니, 많이 웃으면 배 아프잖아. 근육이 땡겨가지고 인장력 작용되가 맞죠? 그 있죠. 절대 웃기는 사람 들고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설명 제외 문제가 돼. 그래서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서도 또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쉽게 힘 모멘트가 작용되면 거기 인장력이 작용되는 부위예요. 그 장소에서 잊지 말아라 이게. 그러면 쉽게 우리 이마 같은 거는 여기는 수술해도 별 관계 없겠죠. 아, 이마는 땡기는 경우 잘 없죠. 압축이 잘 되지. 눈치게 되면 자꾸 압축이 돼 있겠지. 당기는 장소에는 이 이음을 하지 말아야 돼. 당기는 장소. 자, 그 다음에 6번은 엇갈려서 이어주고 한 곳에서 다 있지 말아야 이거죠. 엇갈려서 있게 하고 한 곳에서 철근 수위 반수 이상 2분 이상 있지 마라. 그러면 있는다는 것은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단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어주라 이 뜻입니다. 나누어서. 그리고 7번 철근 이음을 가장 안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콘크리트의 부착 응력도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철근은 보통 겹침 이음을 많이 합니다. 철근은 이렇게 겹쳐서 이음을 하는데 이것이 겹침, 이렇게 있는 게 겹침 이음인데 결속선으로 고정만 해놨거든. 근데 콘크리트가 꽉 잡아줘야지 안 뽑힙니다. 그 부착 응력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철근을 보통 건축공사는 용접을 잘 안 해. 특별한 경우 용접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철근을 겹치미염 형태를 많이 해요. 그러면 겹치미염을 하면 철근이 나중에 어떻게 뽑힐 수 있죠. 그 콘크리트 꽉 잡아줘야지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또 철근의 인장 응력도가 아니고요. 부착 응력도, 콘크리트 부착 응력도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8번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미염을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염은 사실 이런 이염이 있어요. 겹치미염이 있고요. 겹치미염, 건축공사는 기본이 이게 원칙이야. 겹치미염이 있고 기계적 이염이 있고 용접이염이 있어요. 용접이염이 있어요. 그러면 자, 차이점 보통 이거죠. 철근이 굵어지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로 철근이 D35 초과되면 이기 원칙이라는 게 기계적 이염이나 용접 이염을 하라 이게 D35 초과되면. 그러면 용접은 다 할 거고 기계적 이염은 이런 거예요. 이런 금속을 이용해서 커플링이나 니플 같은 이런 걸 이용해서 철근을 여기서 하나 돌려놓고 이 밑에 끼워 놓으면 되죠. 이런 걸 기계적 이염이라 해요. 기계적 이염. 그러면 거기서 그 밑에 표준 시방서 보시면 거기 저거 체크합니다. 니은에 보시면 그래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미염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체크 압축부, 압축력을 받는 부분이 압축부죠. 압축부에서 겹치미염을 하는 경우 D35 이하 철근과 D35 초과하는 철근 겹치미염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압축부. 그럼 인장부는 안 돼요. 무슨 부? 압축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봅니다. 자, 봅니다. 기둥벽이에요. 기둥벽은 압축력을 받아요? 인장력을 받아요? 압축력 받죠?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근이 잡아 당겨지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인장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철근이 무슨 힘을 분담해서? 철근이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으로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부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는 철근하고 굵은 철 같이 이용할 때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16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미염에 보시면 철근 이염 및 정착기능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에 따른다. 체크하세요. 자, 셋째 줄이죠. 셋째 줄 보시면 철근 이염의 정착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에 따르라. 시방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은 사실 이거는 뭔가 하면 법령이거든요. 법령.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부령에 해당이 법령이거든. 그리고 철근 배건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비업에 보시면 정착 및 이용 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에 제시된 길이로 짧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길수는 있다. 건축 구조 설계 철근 배건 길이를 초과할 경우 허용차는 몇 프로 이내? 10% 이내입니다. 퍼센트 10%는 공부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몇 프로? 10% 이내로 하라. 오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형은 기출이 됐고요.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형 부분은 기출이 됐고 그 퍼센트 장난쳐서 한번 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4배 철근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정착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착은요,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재에 고정시키는 거죠. 철근을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정착이에요. 정착. 철근을 고정시키는 게. 그러면 이 정착은 출제를 했고요.
또 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어. 개념이라서 이거는 한 번 뺏기 출제할 수 없는 거고 나오면 거의 맞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정착. 그래서 이음이 중요해요. 제가 계속 이음 하자 했거든. 계속 이음만 냈어요. 최근에. 이음이 중요해요. 정착보다는. 정착이 잘못돼가지고 문제되는 건 잘 없어요. 정착은 잘해, 전부 다. 근데 이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0, 철근과 콘크리트의 뭐다? 부착력 개념이 나요. 얘는 이제 한 번 기출됐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제 지문만 쓰지 뭐 별도로 출제되지는 않고 있네요.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개념은 1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죠. 압축 강도가 크다는 건 밀실하다, 밀실하지 않다? 밀실하다는 거예요. 밀실해야지 철근을 꽉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압축 강도가 커지면 부착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죠. 슬쩍 잡으면 쑥 빠지죠. 꽉 잡아야지 안 빠질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근의 주장, 둘레의 길이하고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왜 둘레의 길이하고 비례한가 하면요. 자, 이거죠. 같은 단면이 있으면요. 같은 단면이 이렇게 있다 가장 크기가 똑같은 단면 크기의 기둥이나 보가 이렇게 똑같은 단면이 있는데 철근 단면적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굵은 철근을 딱 4가닥만 썼다 가정합시다. 4가닥 썼어요. 단면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4가닥 썼는데 여기는 굵은 철근을 안 쓰고 조금 철근은 가늘지만 개수를 많이 쓴 거야. 그러면 단면적은 뭐하다? 또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여기 A 단면이나 B 단면의 철근 단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둘레의 길이 있죠. 둘레의 길이가 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많아지면 나중에 길이만 곱하면 표면적이 커진다는 거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전제 조건은 동일 단면적이 기준이야. 동일 단면적일 때야. 항상 기준은 같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같아야 되죠? 쉽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어떤 기준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힘이 세요. 이윤석 같은 사람이 힘이 많아야지 힘이 세요. 그래서 동일 단면적 기준, 동일 단면적일 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을 가능점 말씀에 이렇게 해야지 주장, 둘레 길이가 많아지는 거야. 둘레 길이가. 단면적은 자성 제곱이니까. 맞죠? 제곱이니까 단면적이 똑같아. 이 길이는 다르다는 게 이 둘레 길이는. 얘가 많으니까 나중에 철근과 콘크리트 접촉하는 표면적이 누가 많아진다?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주장이. 그래서 주장을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 단면적일 때, 그다 써놓으세요. 동일 단면적일 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철근의 주장, 둘레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증가하는 것이 됩니다. 동일 단면적 기준일 때입니다. 동일 단면적일 때.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 철근의 주장을 증가하는 것이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효과적이라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근의 주장을 찾는 걸 문제를 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써드렸거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냈고 요거는 아직 안 냈어요. 낼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더 내야 된다. 이 부착력 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더 내야 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다르니 그래서 기억 표면이 약간 녹슨 철근이 더 좋다는 거예요. 표면 상태가 녹슬면 까칠까칠하죠. 부착력만 좋아요. 실제 녹슨 철근 쓰라는 게 아니고 맞죠? 표면이 거칠거칠하니까 부착력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원형철근보다 이형철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40%에서 몇 프로 사이에서 200% 사이에서 부착력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보면 압축철근이 인장철근보다 큽니다. 무슨 철근이? 압축철근이 인장철근보다 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캔틸레버 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은 것 같죠?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죠. 1변만 고정된 것을 캔틸레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요. 1번이 있고 상단철근이 있고 2번 하단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가 인장철근 같습니까? 지금까지 상식과 배운 걸로 한번 해보세요. 1번이 인장, 2번이 인장. 1번이 인장철근입니다. 자, 이렇게 희니까 위에가 인장력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제가 인장철근이에요. 밑에 게 압축철근. 그러면 부착력은 이렇게 철근을 꽉 감싸가 이렇게 해야 되죠? 콘크리트가. 그러면 하나는 잡아 당겨져 있고 하나는 콘크리트 압축되니까 눌러주고 있죠. 그럼 누가 부착력은 좋습니까? 압축철근이 좋죠. 부착력. 당겨지고 있으면 부착력 떨어지죠. 당김을 받으면. 자, 그리고 페이지 166페이지 7번에 철근의 간격 개념이 나옵니다. 철근의 간격. 자, 철근의 간격은 건너뛰시고 7번 철근의 피복에 대해서 봅니다. 간격은 한 번도 안 냈고요. 그래서 자, 철근의 피복에 대해서 봅니다. 피복은 자체적으로만 세 문제를 냈고 종합문제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의 피복은 보시면 피복 두께의 정의가 냈고요. 자, 정의 개념 아느냐 모르냐를 냈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그림 냈고요. 피복 두께를 냈고 그리고 피복 두께의 목적 개념을 시험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총 3번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166페이지 2번에 보시면 피복 두께 최소 규정 나오죠. 그 167페이지 상단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7회 때까지는 제가 이 수치를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8회 때부터 제가 이 수치를 암기를 해두라 했어요. 저는 절대 거짓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게 아니면 안 들고 가는 체질이고.
저는 옛날에 상속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66페이지에 피복 두께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피복 두께는. 자, 어떤 부재가 있든 간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부재가 있으면, 기둥으로 예를 듭시다. 기둥을 예를 들으시면 기둥이 있습니다. 보가 있든 무슨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 기둥은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기둥은, 축방향 철근 주근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은 축방향 철근, 많이 그림 힘드니까 제가 4가닥만 그렇게 주근 개수 최소 4개는 돼야 돼요. 이것을 감싸는 철근이 바깥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제 감싸는 철근이 외부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게 주근 메인이고요. 주철근이고 축방향 철근이 이 감싸는 철근을 띠철근이 이렇게 바깥에서 조립되죠. 기둥에 감싸는 철근은 띠철근이고 포에서 감싸면 늑근 이렇게 갈비대근. 그래서 이제 띠철근 영어로 후프철근 이렇게. 그래서 이 후프근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걸 대근이라고 됐어요. 대근. 요대락 했잖아 우리 허리띠를. 허리띠 두른 것처럼. 그래서 대근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거 띠철근 줄여서 띠근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띠근 이렇게. 이것을 감싸는 철근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근이 어느 것이 바깥쪽에 있다? 띠철근이 바깥쪽에 있죠? 보조, 감싸는 철근이. 자, 그래서 우리 보시되 허리띠가 옷 바깥쪽에서 감싸야지. 허리띠를 안에 매놓고 옷 입어봐요. 어떤가? 이상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허리띠 두르고 옷 입어봐요. 옷 입고 허리띠 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띠철근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야. 띠철근이 바깥쪽에 두르고 안쪽에 메인이 뭐다? 주근이 안쪽에 있는 거야. 메인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메인 철근이. 이렇게 주근이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피복 두께는 가장 어느 쪽? 표면.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 그럼 이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최단거리. 이것이 무슨 두께다? 피복 두께가 되는 거예요. 피복 두께. 자, 그러면 철근은 보통 녹슬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면. 근데 앞에서 배웠죠?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 pH 11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이 녹슬지 않는다 했죠. 근데 걔가 항상 젊을 수는 없죠. 콘크리트에 중성화돼 간다 했죠. 우리도 이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 맞죠? 남자들은 나이 들면서 특히 여성화 많이 돼가죠. 그 애들을 좋아해. 젊은 사람들은 애들 안 좋아해요. 하는 칙 하는 거죠. 맞죠? 나이 들면서 애들 더 좋아합니다. 할아버지들 위해서 손주들 꼬박 넘어가잖아. 좋아가지고, 맞죠? 자기 자식은 별로 이쁜지를 모르다가 손주 보면 굉장히 이쁘신데. 중성대. 그러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피복도 유지하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야. 두께가 두꺼울수록. 맞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 최단거리가 피복 두께가 되는데 표면에서 표면까지 측정하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서? 가장 표면에서 표면까지. 그래서 그래서 거기 보면 피복 두께 산정 2번에 보십시오. 기둥은 띠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말하고 보는 뭐다? 보는 감싸는 철근을 뭐라 한다? 여러분도 이거죠. 우리도 명칭이 달라지죠. 허리는 허리띠라고 하고 머리는 머리띠라고 하고 그러죠. 명칭이 똑같아요? 와, 막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둘러 때려요. 명칭이 달라지네. 그래서 보에 감싸는 철근은 뭐라 한다? 늑근, 스트럽이라고 하고요.
보에서 늦근, 기둥에선 띠철근, 후프철근 또는 대근. 줄여서 이렇게 후프근이라 쓰시는 분도 있고, 후프근. 앞에는 영어를 쓰고, 후프바. 원래 후프바인데, 여기 교수님들 다양성에 대해서 용어 쓰는 거겠죠. 영어하고 한글을 짬뽕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늦근은 갈빗대근, 보에 감싸는 철근, 보를 감싸는 철근을 늦근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도 늦골이 나갔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늦근, 늦근은 볼을 감싸는 철근을 늦근 또는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면, 기둥을 감싸는 철근은 뭐라 한다? 띠철근 이렇게 부르고, 보 수평부재를 감쌀 때는 이렇게 이름을 넣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66회 하단에 보시면 피복 두께의 최소 규정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거 봐두락 하는가 하면 그냥 제가 보라는 건 아니에요. 자, 앞전에 20회 때 문제는 1장 총론 쪽하고 2장 기초구조 쪽에서 건축구조 설계 기준을 따다가 시험 지문에 많이 냈어. 지문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계속 늘려갈 거 아니야. 그럼 1장, 2장은 다 노출이 됐거든. 그럼 다른 장르에서 따다 넣을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안 그래도 다들 하도 시방서 하길래 시방서 두껍게 강의하는데 왜 나는 강의를 별도로 안 해주냐고 그래. 별로 안 될 거니까 안 해주죠. 그랬죠. 지문 정도밖에 안 쓴 거야. 차라리 건축 구조 설계 기준 여기 더 낸다. 앞전에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18회 때 지문 하나 썼고요. 그럼 앞으로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100mm입니다. 그리고 흙에 접해 콘크리트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히는 콘크리트는 얼마? 80mm. 그래서 흙에 묻힐 팔자잖아. 100mm 수중, 백수. 맞죠? 흙에 묻힐 팔자. 이렇게 외우시고, 흙에 접하거나 옥에 공기에 직접 노출한 콘크리트는 철근 직경에 따라 틀려집니다. 내가 농담한 거는 누가 꼭 냅니다. 잘 봐두세요. 그래서 밑에 디귿부터 먼저 보세요. 16mm 이하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4, 4, 16 이렇게 보면 돼요? 4, 4, 16, 5, 25죠? 맞죠? 맞죠? 그리고 제일 위에만 주의하면 돼요. 29 이상이 이제 60mm, 또 66이 36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D29 이상은 얼마다? 60mm입니다. 그러면 철근 직경이 굵어지니까 피복 두께도 어떻게? 두꺼워졌죠? 맞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4번 봅니다.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이거는 옥내죠? 옥의 공기하고 안 접했네, 흙하고도 안 접했네, 옥내 아닙니까? 맞죠? 실내잖아요, 실내. 옥내는 슬래브 있죠? 슬래브하고 벽체 장사 몰라요. 그냥 슬래브만 기억하면 돼. 슬래브.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나옵니까? 보기둥. 보기둥은 얼마입니까? 40mm죠. 그런데 슬래브는 철근 직경에 따라 틀리잖아요.
D35 이하냐 D35 초과에 틀리죠. 자, 그럼 아파트는 얼마를 쓸 것 같아요? D35 이하를 쓸 것 같습니다. D35 초과를 쓸 것 같아요. 초과를 쓸 것 같습니까? 이하를 씁니다. 쉽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재가 엄청 커져야지, 단면이 커야지 D35를 써요. 토목 같은데. 건축이 되려고 하면요, 엄청 기둥이 커야 돼요. 이런 데 써요, 단면이. 슬래브는 넓은 것이지 두께가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맞죠? 슬래브 지금 두께 21cm로 설계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옛날엔 12cm 썼다가 벽식 구조 들어오면서 15cm로 됐다가 그 다음에 층간소음 18cm로 했다가 찔러 죽여가지고 21cm 된 거예요. 그러면 철근이, 자, 피복 두께 유지해야지. 자, 이 두께 있으면요, 쉽게 철근이 가면요, 철근이 이렇게 가고 안에 또 철근이 또 있거든. 자, 그러면 피복 두께 유지해야죠. 철근 지름 유지해야죠. 직경. 그리고 요 철근 간격 유지해야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유지해야 돼. 그럼 엄청 두꺼워지면 D35 초가 되면 3.5라고 봅시다. 3.5 하나, 둘, 셋, 4개지. 3.5가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주근 직경에 최소한 1.5배 이상은 돼야 되거든. 그리고 피복 두께 유지해야 되죠. 바닥판 두께 엄청 두꺼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쉽게, 이거 보면 돼요. 쉽게 이렇게 보면 돼. 다리뼈가 굵어요? 갈비뼈가 굵어요? 갈비뼈가 굵다고? 다리뼈가 굵죠? 그거 생각하면 돼. 바닥판은 이거예요, 사람. 어려워하지 말고, 쉽게 가요. 사람 생각하면 돼. 이게 기둥 아닙니까? 맞죠? 다리,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쉽게, 그래서 보기둥은 40mm 쓰는데, 슬래브는 그러면, D35 이하처럼 20mm로 가는 거야. 그러면, 바닥판보단 기둥보가 철근이 두꺼워지죠? 그 피복 두께도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한번 만져봐요. 허벅지 한번 만져보고, 갈비뼈 한번 만져봐요. 어디가 피복 두께도. 이거 갈비뼈 한번 직접 만져보면 되잖아. 피복도 안 두껍죠? 맞죠? 이 바닥판이잖아. 슬래브. 안 되면, 이 만지기 좀 그렇다. 그러면 이마 만지면 되잖아. 우리 얼굴을 쌍판이라 하잖아요. 맞죠? 어디 여러분 쌍판 들이미냐 이러잖아. 그래서 이마, 그래서 몇 센치? 2cm. 이마 몇 센치? 그래서 얘를 지문을 냈어, 얘들이. 내가 농담을 많이 해가지고. 앞에 것도 좀 해. 여기 2cm. 그리고 요 팔다리. 소 사골 까먹어요? 갈비뼈 까먹어요? 소갈비 갖다 푹 까면서 우리 사골 먹는다 안 하죠? 팔다리잖아. 그래서 사골이 4cm. 보기둥이 쭉 뼈대잖아. 맞아? 족발이잖아. 다리 맞죠? 그거 까먹어야지. 맞죠? 오래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문 냈어요. 내가 농담 재고 많이 했다고. 자,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거푸집공사 있죠? 거푸집공사는, 자, 여기요.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하겠죠? 그 형틀이 자, 우리 붕어빵, 잉어빵 뿌리면 빵틀 필요하죠? 그거 같이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하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털이 필요하죠. 그 영어로 폼이고 그 부집이 형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형틀을 그 갈로 해가 폼 써놨죠, 영어로. 그래서 우리도 개폼 잡지 말라는 소리 많이 했잖아. 사진 찍는다고 포즈 취하면 형틀 잡으면 개폼 잡지 마라. 이 거부집 공사는 그래서 그 뭐 역할은 그 해놨죠. 콘크리트 형상이나 치수 유지라든지 경화에 필요한 수분 누출 방지나 있죠. 거부집 요성은 물이 잘 누출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기 영향을 차단해요. 왜냐하면 외기가 태양빛이 비추면이죠. 콘크리트 건조 수축 생기잖아요. 이숨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거부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부집은 중요한 게 168페이지 하단 보시 거부집 부속품이 있죠. 긴장재 또는 긴결재라고 돼요. 긴장재 또는 긴결재라고도 하고 긴결재. 그래서 폼타, 영어로 폼타이고 콘크리트에 부어 넣었을 때 그 부지 벌어지는 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자, 이거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 부집이 있는데 여기 부어 넣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뭐 측면으로 작용되는 압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 척압이라 하죠. 척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밥 먹으니까 식사하니까 척압에서 배가 뻑 튀나오죠. 이게 척압이에요. 이게 척압이에요. 그 방지하기 위해서 터질까봐. 아, 우리 만약에 타이트한 옷을 입었는데, 자, 비싼 저기 가서, 비싼, 많이 먹는데, 뷔페 갔어요? 비싼 뷔페. 뷔페도 뷔페 나름이죠? 맞죠? 가격 천차만별입니다. 비싼데 엄청 비싼 뷔페. 많이 그럼 돈 낸 그 본전치기 한다고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죠?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배가 뽁 척압이 나오면 이거 터져버리죠? 많이 먹으려고 허리띠 풀죠? 근데 잘못하면 여기 어디 있는 허리띠가 없이 먹어도 터질 수 있죠? 척압에서. 바깥에 허리띠 매는 거 이게 뭐다? 긴장재, 긴결재 또는 폼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폼타이는 언급됐고 긴결재 언급됐어요. 긴장재로 기억하세요. 긴장 안 하면 터지잖아. 긴장을 해야 돼 항상. 긴장 안 하면 이게 터져. 척압에서. 자, 그리고 격리제 나오죠. 격리제 세퍼레이트. 그 부집의 영어도 알아둬야 돼. 세퍼레이트. 그래, 한글로 다 써놨어. 왜? 영어로 안 쓰기 때문에. 영어를 한글로 쓰기 때문에 못 읽을까봐 세퍼레이트 써놨습니다. 아, 교수님들 쓰는 용어야. 그 부지 상호간의 간격 유지하는 거고. 근데 간격제 스페이스는 그 부집과 철근 사이에 뭐다? 피복 두께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집과 철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죠. 맞죠? 이거는 그 부집하고 철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것이 간격제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현재 1번하고 3번 간격제는 시험에 냈어요. 그런데 2번은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래도 계속 왕따 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박리제 나오죠. 폼오일. 이거는 이겁니다. 그 부집을 나중에 제거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부착이 되게 잘 안 떼질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기름 바른 거야. 그 부집에 기름 바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야. 오래 쓰면 그 부집이 시큼해졌죠. 그러면 시큼해지도록 썼다는 것은 전용해서 굉장히 오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부집을. 그러면 그 부집이 새 건데 시큼해졌다. 그러면
폐유를 발란 거예요. 기름을. 쉽게 그 여러분들 초반에 튀김 초반에 하는 처음에 통 따가 넣으면 뭐 콩기름이든 괜찮잖아. 근데 오래 쓰면 기름이 탁해지죠. 맞아. 많이 튀겼으면 닭을 너무 많이 튀겼네. 그럼 색깔 진해지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170페이지 생콘크리트 제가 생콘크리트는 다른 게 아니 생은 뭐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뭐다? 생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야.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뭐다? 생콘크리트. 척압은 측면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뭐다? 척압 줄여서. 측면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척압이에요. 자, 척압은 반비례 관계만 정리하세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예요. 한 20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대표만 그거 써놨고요. 너무 많아, 종류가. 그래서 저도 다 암기는 못해요. 저는 사항 주어지면 다 해석하니까 관계없는데,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화 시켜드립니다. 자, 반비례되는 거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철근 양이, 철골량이 철의 양이 많아지면 척압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철근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척압은? 반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랫배가 튀나와요? 갈비뼈가 튀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시네. 아랫배 갈비뼈? 똥배 튀나죠? 철근 없잖아, 갈비뼈. 뼈 없죠? 난 밥에 먹으니까 갈비가 먹 튀나요? 아니죠? 그 갈비뼈 이상한 갈비뼈죠? 튀어나오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척압은 줄어들어요. 그럼 온도가 낮으면 척압은 어떻게? 커져요.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잘 되죠. 그럼 슬럼프 값이 떨어지죠.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거잖아요. 온도 높아지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배가 덜 나오겠죠? 밥맛 떨어지면 안 먹으면 배 덜 나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안 먹었는데 배 나온다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죠? 나는 먹지도 않는데 배가 나와. 그리고 저런 분 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 원래 등식이 성립됩니까? 등식이 성립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거 먹고 물도 드셔서 그래. 맞아? 나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쪄. 많이 드시는데 조금 드시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급부집의 투수성이에요. 물이 얼마나 잘 새느냐, 또는 누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누수성. 물이 잘 새느냐. 그럼 얘가 커지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자, 그럼 반대, 얘가 줄어들면 얘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물이 나가 하면 꿋꿋해지죠. 굳어지잖아. 자, 안 되면 이거 맥주 드시는 걸로 하면 돼요. 맥주 드실 때 화장실에 갔다 와야지, 새 빼고 와야지 더 드시죠. 화장실에 안 가고 참고 계속 드셔보세요. 터져 죽죠. 맞아요? 척압에서. 술은 강한데 맥주를 계속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TV 드라마 그거 갔잖아. 옛날 하여튼 힘 좋은 사람 나오면 엄청난 독을 갖다 다 한꺼번에 다 들여 마시는 거 나오죠. 뻥이죠. 터져. 척압에서. 맞죠? 근데 그걸 진심으로 봤습니까? 난 저거 보면서 저 뻥이다 이러면서 못 먹어요.
한 말이 어떤 말인가 틀리죠. 자, 기억하시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멘트의 응결이 응결 경화가 응결이 빠를수록 척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응결 경화가 빠를수록 척압은 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172 각부 구조 쪽하고 이 뒤쪽은 제가 좀 생각해보고 합니다. 이 뒤쪽은 나올 때만 제가 뒤에 갑니다. 이상하게 저는 느낌이 오면 가고 느낌이 안 오면 뒤에 안 가요. 제가 항상 뒤쪽은 잘 안 돌을 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통 나옵니다. 뒤쪽은 제가 타이밍상 시험이 나올 때 되면 이상하게 해요. 자주 하고 고민해보고 합니다. 얘들은 초반에서 제일 초반부터 이걸 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90페이지 지붕공사부터 진행합니다. 지붕공사 쪽. 자, 이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